안녕하세요. 유나의리가 낳은 유튜버 유나유리예요. 네. 오늘 보니까 유나의리 선생님이 이제 환율과 코스피의 완벽한 커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환율도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뭐가 문제냐? 유나유리가 봤을 때는 보유세 인상이 확정이 됐고 보유세 인상 이퀄 이제 무조건 세입자에게 전가를 시킬 거기 때문에 그 초고가 주택을 던지고 안 던지고는 상관이 없어. 대부분의 세입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에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월세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번외입니다. 예, 아예 번외고 문제는 이게 낙수 효과처럼 쫙 뻗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서 세제 혜택이 개편이 된 게 무조건 실거주를 해라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즉 지금 서울 경기권에 전월세, 전세랑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 다 쫓겨났다고 보면 돼요.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이제 보호 장치가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겠소라는 거 하는 게 까방거냐. 그냥 무조건 다 꺼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 만료와 동시에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와 살겠소라고 하는 순간 모든 세입자에 대한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그냥 다 나가야 되는 거야. 쫓겨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왜? 지금 세제 혜택 개편 자체가 무조건 실거주를 강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서울 경기권에 이제 집이 만약에 없고 무주택자의 뭐 유주택자의 이제 세입자라면 지 집에 들어가면 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무주택 세입자가 그냥 멍 때리고 그 고가주택 이제 보유세 올린다. 쌤통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생존이 위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다니고 애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내가 특정 뭐 동네에 있어야 된다. 근데 난 세입자다라고 하는 순간 100% 쫓겨날 생각해야 된다. 아니면 그 통학거리 3시간, 왕복 3, 4시간 생각해야 돼. 잘못. 이거 못 버텨. 길바닥에 3, 4시간을 못 쓴다고. 근데 지금 그게 세팅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및 뭐 쭉 나와요. 조정 뭐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요번에 이제 구리랑 동탄이랑 뭐 기흥인가 뭐 하여튼 다 잡혔죠. 안양, 광명까지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야. 성남, 하남까지 잡혀있죠. 자, 지금 내가 서울이나 경기권에 직장이 있고 나 무주택자고 세입자다. 혼자 싱글이면 상관없어. 그냥 싱글이면 그냥 빌라 오피스텔 들어가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애가 있고 빌라 오피스텔 원룸 도저히 못 들어간다. 이게 애랑 이제 같이 육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한다. 진짜 진지하게 생존을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겁을 들이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짱구로 굴려보라고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만약에 제 지인이 그런 상황이다. 나 서울에 나는 진짜 지금 월급쟁이로 아니면 뭐 자영업자라서 지금 꼭 서울 경기권에서 출퇴근을 반드시 해야 생업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갭 투자하라고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비규제 지역에 어딜까? 보면 규제 지역 바깥으로 보면 돼요. 제일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남양주시가 강력합니다. 남양주는 교통이 꽤 좋아요. 제가 구리 한양대병원에서도 근무를 좀 해봤기 때문에 차 막히는데 나쁘지 않아. 그리고 눈에 띄는 게 김포, 고양시, 안산. 근데 고양시는 제가 킨텍스만 뭐 학회에 있거나 그러면 킨텍스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차 없으면 3호선이 너무 길거든요. 3호선이 너무 길었는데 김포가 괜찮은데 9호선이 지옥철인데 제가 출퇴근 시간에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김포공항 갈 때는 이제 9호선 급행 이용하면 진짜 진짜 언빌리버블 진짜 괜찮은데 이게 지옥철이라면 그냥 빨리 가면 돼. 빨리 가서 서울 시내 도착해서 운동하거나 하면 돼. 그러니까 김포, 부천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안산, 뭐 시흥 이런 쪽도 지하철 차 잘 뚫려 있죠. 얼마나 막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파주, 동두천, 양주, 포천, 광주, 안성, 오산 이런 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런 데는 교통이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동네가 여주도 있네요.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이 딱 붙어있는 동네에 쫙 읊어준 겁니다. 요 동네에 갭 투자하면 무조건
거의 한 1, 2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폭등하면서 본전치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갭 투자했던 그 갭이 녹아내리는 거야. 그냥, 야, 씨, 본전 다 뽑았다, 야. 이렇게. 그게 옛날에 유행했던 갭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해서 있으면 전세가가 쫙 오르면서, 우와, 이거 개꿀인데. 이게 전월세. 이제 어떻게 보면 갭 투자의 기본이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보유세가 이제 전가가 될 거기 때문에 갭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당장 나 묶여 있다.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규제 지역은 뭐 대출 나오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생존을 위해서 저는 이 정도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야 도대체. 나 지금 전월세 계약이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뭐 반년 남았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딱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잣됐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100% 실거주 들어가 이것들아 했기 때문에 다 쫓겨난다고 보면 돼. 그러면 한 명 한 명 쫓겨날 때마다 전월세 매물이 딱딱 잠기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쭉 그 규제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동네부터 딱딱 매물이 잠기기 시작하고 전월세 폭등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왜? 무조건 세입자 쫓아내야 돼. 서울 경기권의 세입자 무조건 쫓아내라고 정부에서 지금 확정을 해줬다고. 거주 기간 아니면 의미 없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거주 무조건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초고가 주택, 쉽게 말하면 뭐 한남동이든 압구정이든 뭐 반포든 뭐 이런 애들이 100억짜리, 뭐 50억짜리 아파트를 던지다 말 때 관심 꺼도 되고, 그게 10억이 떨어지든 10억이 오르든 이미 관심 없는 거야, 일반적 사람들은. 그냥 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그런 거 아니고서는 진짜로 다 실거주가 들어가는 판이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되는, 진짜 나 직주 근접이, 야, 왕복 4시간의 길바닥에 써야 돼? 24시간 중에 4시간 써야 되냐고. 이런 얘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나 그 직장, 서울에 있는, 아니 경기권에 있는 직장을 유지하고 싶은데 나 집이 없다. 그러면 진짜 지금 빨리 생각을 하세요. 사란 얘기 아니야. 생각을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야. 내 지도를 딱 펼쳐놓고 내 직장이 여긴데 어디까지 어떻게 출퇴근 지금 기준으로 가능한가? 어디까지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만약에 멀리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빨리 알아보세요. 이미 좀 늦었어, 내가 봤을 때. 이미 발 빠른 사람들은 이 발표가 보유세 인상이 이제 막 연기가 나고 있을 때 이미 다 알아봤을 거고, 김포, 뭐, 시흥, 안산, 고양, 뭐, 남양주, 뭐, 이런 데는 갭 투자 이미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앉아놓고 기다리면 전세 월세가 쫙 오르니까, 야, 이자 내고도 남겠다, 야, 이런 생각이 판단이 쓸 수밖에 없다. 이걸 보시는 분들, 제가 자꾸 고가주택과는 별개라고 얘기하는 게, 이걸 보시는 분들이 보유세 올리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렇게 본인이 믿음대로 가는 거지. 폭락오적 아직 믿어도 돼. 13년을 쉽게 하면 구라를 쳤는데 13년 동안 폭등했는데 13년 동안 폭락한다고 구라를 쳤던 폭락오적이 이제 사과하라고 도계 잘 봤다 말도 결국에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집 있을 거라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광수 씨가, 그분은 여의도 무슨 브라이튼 여의도에 뭐 지금 뭐 거주인지 아니면 그 오피스텔에 뭐 사무실을 연 건지 잘 모르겠대요. 예, 어쨌든 그러고 있는 판이야. 아니면 댓글 다세요. 아니면 내릴게요, 이 영상. 근데 제 댓글에 쫙 그렇게 달리더라고. 그 사람은 브라이튼 여의도에 산다고. 근데 그런 고가 주택들은 어나더 월드인 거고, 실제 그 보유세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게 다 전월세로 전가되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에도 다 전가가 돼요. 초고가는 관심 없어. 어차피 현금은 없으면 다 쫓겨나는 판인 거고. 실제 실생활에 영향을 직격탄을 미치 중산층의 실거주가 직결된 판이 지금 헬게이트가 열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라. 강남벨, 한강벨트 이런 거 관심 끄시고 내 앞가림 해야 돼. 내 앞가림. 그래서 지금 갭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상황이 될 거다.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갭이 쫙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미 반영이 됐을 수도 있어.
어쨌든 직주근접 반드시 생각해 보셔라. 내가 갈 수 있는 동네를 딱 찍어서 네이버로 몇 시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내가 원하는 지하철이든 버스든 자동차든 찍어보세요. 그럼 시간 바로 나옵니다. 그게 내가 앞으로 견뎌야 될 출퇴근 시간이에요. 할 수 있겠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희망적이지 않아. 100% 실거주를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세입자들은 진짜 잣대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한테 욕하셔도 되는데 욕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리 없는데 왜 그랬을까? 대부분은 무주택자를 타겟으로 한 거고 본인들의 그 지지층인데 왜 본인들의 지지층을 개박살 내는 정책을 내냈을까라고 하는 게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예, 이해는 안 되는데 감당하셔라. 본인들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본인들이 감당하셔야지. 어쨌든 8월 4일 저녁도 잘 자요. 예, 좋은 꿈 꾸시고.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욕한다고 현실은 안 변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준비한 사람이 이득이고 예, 이겨내는 겁니다. 다음에 또 뵙죠.